네,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매장을 대형으로 가는 게 좋느냐 아니면 소형으로 가는 게 좋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왔고 저한테 상담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영상을 한번 꾸며보려고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영상을 과연 넓게 가져가는 게 좋느냐 작게 가져가는 게 좋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없는데 그 사이에서 조금 현명하게 그걸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매장을 크게 하고 싶어 작게 하고 싶어가 첫 번째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내가 가진 예산을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크게 하고 싶어도 예산이 서포팅이 안 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 근데 내가 예산 범위가 큰 것도 할 수 있고 작은 것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가진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가진 예산이 이 정도인데, 요만큼인데 나는 매장을 이만한 걸 하고 싶어, 이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인생이 피곤해져요, 이렇게 하시면. 그럼 뭐 해야 돼요? 대출 이렇게 했어.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잘 됐어, 그러면 뭐 대출 갚겠죠. 근데 이렇게 대출해 놓고 나서 만약에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예산을 확립하라 라는 부분이고, 자, 예산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 하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뭐냐면 매장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큰 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 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 것 같아요. 나의 착각인 거예요. 예, 저도 그런 생각 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매장을 크게 차려놓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영업을 시작하면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의도면 여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번호표 받고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시죠? 예, 그런 일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제 그게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확률을 나한테 대입시켜서 그게 나의 미래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인인데, 자, 그리고 환상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와,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거를 다 걷어내고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큰 매장의 맹점은, 자, 잘 되면 좋아요. 무조건 좋죠. 매장이, 작은 매장이랑 큰 매장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작은 매장이 1인데 내가 3짜리 매장을 했어. 그러면은 3만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4에서 5까지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장점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과연 채울 수 있느냐. 내가 단지 매장을 열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온다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지 말고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들일 수 있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안 되다가 한 6개월쯤 지나서 사람들이 차기 시작해. 그럼 내가 6개월 동안에 그 손해를 본 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을 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이 정도의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구름처럼 몰려드는 거는 초대형 매장 가능해요. 자, 타석수로 말씀드릴게요. 30개 이상. 자, 30개 이상이면 예산 범위가 상당히 커지겠죠. 그 정도가 될 수 있으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해요. 입소문을 타고. 그런데 나는 대형 매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중형 매장인 경우가 있어요. 한 15개에서 20 몇 개 정도까지는 저희는 중형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형 매장은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오로지 우리 사장님의 역량에 걸린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예산도 되고 마케팅 준비도 돼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사람들을 오게 할 만한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러면 대형 매장을 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정쩡한 대형 매장은 더 불안감을 가중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소형 매장으로 가볼게요. 소형 매장은 사실 열기가 편하죠. 열기가 편하고, 소형 매장은 비용이 적게 들고, 그리고 들고 가는 것도 적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경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폭도 어느 정도 적어요. 그렇지만 내가 들이는 공은 같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타석이 4개든 5개든 타석이 15개든 20개든 내가 여기에 들여야 되는 공력과 힘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도 좋아요. 내가 예산도 되고 다 되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그렇죠? 삼성이 처음부터 삼성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삼성 상회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예산이 좀 되더라도 일단은 테스트 베드식으로 한 60평에서 100평 정도의 작은 매장을 열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돼. 그럼 2호점 또 열면 돼. 2호점도 잘 돼. 그럼 이제 대형 매장 또 가보는 거죠. 그런 순차적인 방법이,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이 잘 됐을 때를 가정하고 무조건 다 창업해가지고 무조건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기죠. 지금 제가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실패에 대한, 부서질 수 있다, 부러질 수 있다, 그때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라는 거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거를 염두에다 두시고, 자, 대형 매장이 중요하냐 소형 매장이 중요하냐를 보기 전에 나의 예산과 나의 역량과 나의 마케팅 능력과 나의 인프라가 이걸 다 바칠 수가 있냐를 곰곰이 앉아서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세요. 나의 친구는 몇 명이고 나의 회사 동료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걸 보수적으로 짜세요. 다 잘 될 거야. 내 친구들이 다 올 거야. 그런 일 그렇지 않아요. 이게 내가 매장을 연다는 건 나의 사회생활과 나의 인간성과 나의 인간관계를 다 파악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고려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내 매장에 올 것인가를 내가 정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매장이냐 작은 매장이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큰 매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고 작은 매장이라 해서 무조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거꾸로의 상황도 아니에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요한 건 내가 사업에 임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어느 정도 받치고 있느냐를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큰 매장을 할 것인지 작은 매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큰 매장이 달콤해요. 돈도 많이 벌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들어가는 돈도 많죠. 잘못됐을 경우에는 정말 피곤해지는 폭도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작은 매장, 큰 매장을 고려하기에 앞서서 내가 선택한 매장의 입지와 위치와 인프라가 어떤지를 먼저 살피고, 두 번째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이 사람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장님 자체가. 네, 그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매장이 작냐 크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갈 곳의 공간의 힘이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검토하신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래, 요 정도 매장 해보자, 또는 요 정도 매장 해보자 라는 걸 선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숫자는 숫자일 뿐이에요. 절대로 내가 타석을 20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매출이 이만큼 되고 타석을 4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매출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심지어 10개 미만의 타석이 10개 이상을 무조건 이기는 상황도 왕왕 발생을 한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볼펜을 잡고 나의 강점과 약점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럼 저한테 안 물어도 돼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는 거고 이미 미래는 결정되어진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